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자, 노벨 문학상 작가이죠. 큐바를 사랑한 바로 해밍웨이라고 제목을 달아봤고요. 노인과 바다 오늘이 마지막 편이고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작품을 오디오로 우리가 작은 그쵸? 어린 왕자, 작은 왕자 웃기다. 어린 왕자 했었을 때처럼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한번 다 들려드릴게요.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큐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큐바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테고요. 제가 여러분 큐바 여행지 추천도 함께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출발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지난번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한번 쭉 가볼 거예요. 그 노인분이 말랐고 여위였는데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노인분이었어요. 목의 뒷부분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열대 바다에 비친 태양이 가져다준 양성 피부암의 갈색 반점도 그의 뺨에 있었고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말 읽을 때에도 어려운 거 여러분 양성 피부암 갈색 반점 이거 그냥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좀 힘든 게 얼굴에 있구나 반점이 있구나 반점을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내가 아는 단어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점 몰랐다 그러면 점만 알아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예, 내리고 네, 영어 부분만 한번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약간 여러분 긴장감이 생기면서 집중하게 되거든요. 자, the old man, 나이 드신 분,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그렇죠. 노인분이 was, 이었습니다. 소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시제 아니면 과거 시제로 쓸 수 있고 보통 과거 시제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대화가 오가는 부분은 쌍따옴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노인분은 말랐습니다. thin. 이런 게 성격을 드러내주는 부분. and gaunt. 이 단어는 몰라도 좋아요. thin과 비슷해요. 근데 gaunt라는 단어는 뭔가 쇠잔해져서 병약해서 아니면은 쇠약해져서 이런 식의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줄어든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gaunt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쇠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경험했었을 때 이제는 청년이 아니고 그렇죠.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느낌의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thin이란 단어를 몰랐다?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단어를 몰랐다? 그러면 thin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깊은 주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인분이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마른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 the back of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디에 뒤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n the back of your head, 그 머리 뒷부분이에요. in the back of your neck, 그건 목의 뒷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his neck, 그의 목의 뒷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쭉 깊게 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the brown, 갈색의 blotches, 이 단어를 몰라도 좋습니다. 이게 반점이란 뜻인데 이 brown 색깔의 블라블라블라블라 뭐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wore on his cheeks.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cheeks라는 표현의 cheek이란 단어는 뭐 초중급 정도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ware는 모르면 안 되고 brown blotches 할 때 이것이 바로 그렇죠. 앞에 나왔던 무엇이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on his cheeks. 그렇죠. 양쪽 뺨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cheek이죠. cheek. 팝송 중에 dancing cheek to cheek. 뺨을 대고 춤을 춘다. 이런 식의 그런 팝송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면은요. 갈색의 반점들이 그런데 어떤 반점들이에요? The benevolent skin cancer. 이 cancer란 단어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암이란 단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skin은 모르시지 않잖아요. 피부니까. 그러니까 피부암이에요. 근데 benevolent는 악성이 있고 우리가 그 종양 같은 것도 악성이 있고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네 비니 할 때 그
좋다는 뜻이에요. 베네가 들어가면 전부 다 좋다는 뜻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benevolent 그러면은 좋은 의지가 있는 이런 뜻인데 이게 병명하고 쓰이면은 확 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부위에 국한되는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악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양성 그러한 피부암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얼굴에 있던 게 막 다른 데로 막 퍼져가는 게 아니라 보기만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양성 피부암으로 생긴 해서 피부암에 그러한 갈색 반점들이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되죠. 그래서 태양이 가져다 준 이게 동사 brings예요. 이런 걸 모르면 치명적인 거죠. 자, 뭐로부터? From its reflection. 태양의 반사. reflection이란 단어는 중에서 조금 위에 있는 단어인데 알아두셔도 좋아요. 그래서 reflection은 반사란 뜻이야. 이렇게 비친 거. 그러니까 어디에 비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어는 on the tropic sea. 열대의 바다에 비친 그러한 비친 데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모자를 쓴다 하더라도 직접 광선 말고 바다에서 이렇게 어부로서 고기를 낚다 보면 바닷물에 비친 빛은 피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분 어부가 여기다가 무슨 뭘 바르고 나가겠어요? 예전인데 이게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더라. 이게 바로 세월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 태양이 가져다 준 뭐로부터 열대 바다에 on the tropic sea예요. 그래서 열대 바다에서 그렇게 비춰진 것으로부터 가져온 이러한 양성 바로 피부암에 바로 의해서 생긴 그렇죠. 양성 피부암에 그러한 을 보이는 갈색 반점들이 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양쪽 뺨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똑같아요. 그 반점들은 그의 얼굴의 양쪽을 타고 잘 흘러내려왔고 그의 손은 줄에 걸린 무거운 물고기들을 처리하면서 생겨난 깊은 주름진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푹 봐보세요. 블라치즈는 금방 배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run down이 원래는 뛰어 내려가다잖아요. run down. 그렇죠. run down이에요. 뛰어 내려가다. 길거리를 run dow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ran이니까 뛰어 내려갔다인데 뛰어 내려간 주체가 반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점들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려다. Tears are running down. 이렇게 쓰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반점들은 달렸다. 잘. down. 아래로. 어디 아래일까요? The size. 옆면이죠. 옆면. of his face. 그의 얼굴의 옆면으로라는 얘기죠. 이렇게 아니라 옆면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face. 그리고 his hands. 그의 손은 이런 주름이 있었다. 우리말에 있었다는 영어는 대부분 다 had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have란 동사. the deep. 아주 깊게 creased. 이것도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중급 단어예요. 여러분이 주름이란 단어는 제일 흔한 단어가 앞에 나왔던 wrinkle이란 단어랑요. wrinkle. 혹은 그냥 line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People have lines. 사람들은 줄이 있다? 그 줄이 뭘까요? People have lines on their faces. 그렇죠? 얼굴에 주름이 있다. We do have lines. 다들 주름이 있잖아요. 라고 할 때 그 line은 선이란 뜻이 아니고 주름인 거죠. 주름. 그래서 제일 흔한 단어가 wrinkle 아니면 line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crease는요. crease란 단어는요. 이게 원래 뭐냐 하면 종이 같은 걸 쭉 꾸기잖아요. 와이셔츠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자근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름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꾸겨서 생긴 주름을 crea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로 쓰이면 그렇게 주름을 만들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개인 거예요.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세요.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선들이란 뜻의 플러스 이런 것들은 line.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주름이다 그러면 wrinkle. 그리고 종이나 어떤 옷감 따위가 눌려서 오랫동안 이렇게 쫙 접히거나 눌려서 생긴 주름을 crease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만 주의하세요. crease 아니에요. 이게 crease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랫동안 deep creased scars 상처예요. scar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됐죠? scars
뭐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원인입니다. 이게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 볼 때마다 그냥 알아두시면 편해요. 이게 뭐라고요? 원인. 원인의 from이에요. 이게 아까도 많이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고 많이 나와요, 이게요. 그래서 from handling 뭐로부터 생긴 거니까 동작이 오려면 ing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 어떤 뜻이냐면은 handle 다루다예요. 다루다로부터 생긴 말이 이상하죠. 다루는 것으로부터 생긴, 다뤘기 때문에 생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무거운 고기, 여러분 그냥 요만한 고기가 아니라 막 한 1톤씩 되는 고기, 500kg씩 3kg, 300kg씩 되는 고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황새치, 청새치, 다랑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죠? 예, 이런 고기들 on the cores니까 그 선에란 얘기죠. 그 선에서 이런 선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놨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른 데서 여기 쑥 비고 여기 쑥 비고 그런 것들이 바로 scars인데 그게 가벼운 상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deep creased가 된 거예요. 됐고요. 하지만 이 상처들은 그 어느 것도 새로 난 것이 아니었다. 상처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사막에서 일어나는 침식처럼 오래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밍웨이를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르노토록 만들어준 이런 비유들인 거죠, 비유. 자, 하지만 but 어떤 반전이 나올까요? 그 상처들은 이야기를 했고요. none. 이거는 뭐 이런 단어 모르시면 치명적이에요. 아까 나왔던 blotches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이런 단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ne of these scars. 그래서 뒤에 이렇게 were가 나온 거죠. 쌤, 이거 왜 were가 쓰였어요? scars가 쓰여서 그런 거예요. scars가. 상처들 중 그 어떤 것도 이러하니 these scars. 상처들의 그 어떤 것도 하고 부정인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었다, fresh. 신선했다, 아, 새로 난 상처는 none,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번역 같은 걸 할 때도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신선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상처들은 were, 이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메인 동사고요. as는 지난번에도 나왔었어요. 여러 번, 딴 데서도 그죠? 엄청나게 많이 이거는 정말 모르시면 치명적인 거죠. 물론 이런 비동사나 이런 거보다는 덜 치명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단어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as old as erosions. 이 단어는 몰라도 좋은데 이게 침식이라는 단어예요. erode. 이게 원형이 여기다 여기다 cf. 자, 비교란 뜻입니다. confer. 그다음에 erode. 이게 침식하다는 뜻이에요. 침식하다. 이거의 명사형이 erosi. 이게 rode로 끝나는 거, ode로 끝나는 단어는 대부분 sion으로 끝나는 명사형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게 침식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얘는 침식. 됐죠? 그래서 이 상처들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침식만큼이나 어디예요? In a fishless desert. 마치 여러분 사막에 보면은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모래만 있는 사막도 있지만 이게 깊이 파여가지고 비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푹 파인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계곡처럼 생긴 사막도 있죠. 그런 지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와디라고 부르잖아요, 와디.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생긴 사막의 어떤 그런 침식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fishless까지 썼으니까 그렇죠. 고기가 없다란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묘사를 함으로써 또 어부라는 직업과 연결을 시킨 거죠. 아주 재미있게.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얘가요, 청새치. 이거 지금 해밍웨이의 가족들이 잡은 건데요. 길이가 정말 엄청나죠. 뭐 작은 거는 3m, 긴 거는 진짜 5m까지 되니까 이 사람이 전문 어부였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일 좋아했던 게 사냥과 바로 낚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잡으러 나가면 이거는 앞에 청새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죽어요. 저건 찌르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사투를 조그만 배를 스키프를 타고 그렇게 사투를 벌였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진 자료 하나만 보셔도 생각이 상상력이 확 또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그 노인은 모든 것이 다 나이가 들었는데 눈만큼은 예외였어요. 그의 눈은 바다와 같은 색깔이었고 생기 있고 굽힐 줄을 몰랐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Everything, 자, 모든 것들이죠. About him, 그에 대한 모든 것들. 이럴 때 about 같은 거 세련되게 혼자서 영작할 때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쓰셔야 돼요. Everything about him, 그렇죠. 그에 대한 모든 것들, 대하여,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고 하나 주의하세요, 여러분. 별표 치시고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everything이나 everybody 이런 식으로 every가로 시작하는 단어들 있죠.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every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조건 뒤에 이렇게 단수로 받아요. everything was라고 써야지. everything were 이렇게 쓰면 틀려요. 아시겠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everyone was라고 써야지. everyone 모든 사람들이니까 느낌상으로는 다니까 복수 형태가 나올 것 같지만 이게 every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 이런 식의 느낌이 뒤에 was를 씁니다. 아시겠죠? is나 was. 이거는 제가 알평문초에서 이미 설명 다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었습니다. old. 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이런 단어는 모르시면 안 돼요. 아니 되었나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외하고란 뜻이에요. 쉬운 단어가 but이라고 그랬죠? but이 그러나 말고 제외하고의 뜻이 있어요. 그의 눈만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들은 이런 얘기죠. 어디서 복성태 나온 게 eyes밖에 없고 그게 제일 대의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대의의 근처에 있는 게 eyes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눈들은 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이 그들은이 뭐지? 항상 머릿속에는 그 전에 뭐가 있었지를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연습을 해 놓으신 분이 문학작품을 툭툭툭툭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They were, 그 눈들은 무엇이었습니다. The same color. 똑같은 색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same이 나오면 저는 as 아니면 that 중에 하나예요. as가 나왔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same 때문에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The same as the sea. 바다와 똑같은 색깔이었고 and were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and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해서 요즘에는 별로 반복을 안 했는데 앞에 were 나온 거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they were 여기도 앞에 이렇게 they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they를 두 번 쓰기 싫으니까 and로 그냥 were만 쓴 거죠. 그 눈은 활기에 차 있고 defeat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예요. 패배라는 단어였었어요. defeat이 패배된, undefeat이 절대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는 굽힐 줄 몰랐다. 이렇게 저는 일부러 번역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8번. 산티아고. 소년이 조그만 배가 정박해 있는 뚝으로부터 걸어 올라오면서 노인에게 말했다. 제가 할아버지랑 다시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분의 성함이 산티아고예요. 아시겠죠? 산티아고. 이 산트는 세인트란 뜻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성인이란 뜻의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산티아고. 물론 여러분 알고 계신 칠레 있죠, 칠레. 칠레의 수도도 산티아고예요. 참고로.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오히려 되게 친근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양 문화권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쓰자는 뜻은 아니고. 그 아이가 said,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as 진짜 여러분 많이 했던 거 또 나오잖아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할 때 정말 많이 나왔죠. when 쓰기 싫으면. 그러니까 이거 when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They climbed. 이런 단어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CLIMB까지가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신 오르다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거기에 ED 붙은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고 이거 B가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클림브나 클라임브 아니에요. 이거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클라임까지예요. B 소리가 안 나요. 그들이 오를 때에 the bank. 은행이 갑자기 왜 나왔어요? 이거 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다이어 150개 정리해 드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From where? 하고 나왔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거기로부터 장소잖아요. 어디니까. The skiff. 그렇죠. 그 배가, 조그만 배가 was
hard란 단어를 모르시면 여러분 뒤에 엄만 보셔도 돼요. 이게 올라와 있는 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ed가 붙으면 되어진이라고 제가 당한이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미국에서 혼자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 부르지 않고 짐이 별로 없었을 때 그냥 차 하나 빌리고 트럭 하나 빌려요. 그리고 그거를 딴 데다가 반납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U-Haul이라고 있어요. 이건가 그래요. 제가 기억에 U-Haul. 당신이 직접 끄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이삿짐 센터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 HAUL이라는 단어가 끌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끌려서 올라와 있는, 정박해 있는, 그래서 제가 정박해 있는을 이렇게 쓴 거예요. 정박해 있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라 뚝인 거죠, 뚝. 뚝으로부터 올라올 때에 올라오면서 산티아고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I could, 저 할 수 있어요. I could go, 갈 수 있어요. with you. 할아버지랑 같이 다시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could go가 포인트. 그렇죠? could는 어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뭐 할 수 있다는. could go, 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죠. with you again. We've made, 우리 좀 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made가 왜 나왔지? 뭘 만들었다는 얘기지? 돈을 벌다라는 동사는 다 made예요. 알아두세요. make money. 아시겠죠? 이런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make money 아니면 벌어들이라는 뜻의 earn money.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여요. make money, 돈을 벌다. earn money, 돈을 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 좀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랑 나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꼬마 아이의 심장이 정말 착한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보세요. 노인이 소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년은 그 노인을 아주 무척이나 아꼈어요. 안 된단다. 노인이 소년에게 말했죠. 넌 운이 좋은 배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있거라. 그러니까 이 노인분의 심성도 멋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지만 기억나세요? 할아버지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커다란 놈들을 3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잡았잖아요.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The old man had taught. 그렇죠. 이 노인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taught를 모르면 치명적이에요. 얘는 가르치다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teach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 old man had taught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 teach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뭘 가르쳤지? 뭐 하는 걸 가르쳤지? 뒤에 how to 아니면 to가 나오겠구나. 제 머릿속에는 이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뒤에 여기 to fish.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게 없으면 to fish가 고기 쪽으로가 왜 나왔지가 자꾸만 궁금하지. 고기 쪽으로가 왜 뭐지? 그게 아니라 낚시를 하다. 고기를 잡다예요. 물고기를 잡다예요. 아시겠죠? 이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는지를 하고 싶으면 how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지를 안 쓰고 싶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to fish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노인분은 가르쳤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아니면 이거 빼면 고기 잡는 법을 그리고 그 아이는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아꼈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우리말에서는 사랑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은 지극히도 아꼈습니다. 그게 영어에서 love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 느낌을 저는 일부러 여기에 아꼈다 이렇게 많이 말을 좀 love란 단어는 아니지만 일부러 바꿔봤어요.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이게 번역의 기술입니다. 그랬더니 안 된단다. 그래서 the old man said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할아버지께서. 자, 동사만 보시면 돼요. You are, 너는 있잖니 해서 동작이죠. 누구랑 함께. 너 그 배를 타고 있잖니가 그냥 with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련되게 쓸 수 있는가? with 진짜 많이 샀어요. 해밍웨이도 쓰잖아요. 세계적인 대문호도. A lucky boat. 운 좋은 배와 함께 있잖니? 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stay with them. 그들과 함께 있거라. 그랬더니 이제 꼬마애가 하지만 할아버지 기억나잖아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went 갔는지 87일 동안을 그래서 동사는 went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죠?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란 뜻의 remember밖에 없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Remember?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without fish. 그래서 원래 한 마리도 못 잡고는 이렇게 어가 있어야 정확한 문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꼬마 아이가 영미권에 거주하는 그런 아이가 아닌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얘가 문법이 틀려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without a fish. 한 마리도 못 잡고 라고 어가 100%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도 우리는 앞에서도 봤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있어야 돼요. And then we caught. 우리가 잡았잖아요. big ones. 큰 놈들을.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일부러 큰 것들이라고 안 하고 커다란 놈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그러니까 고기들이 크기 때문에 놈이라고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Every day, 기간을 밝혀주는 for, 3 weeks, 3주 동안 이런 단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되셨죠, 여러분? 이거는 catch가 원형인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걸 모르면, 빨간 부분을 모르면 치명적이다. 아, 나는 목숨 걸고 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노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내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난 다 안단다. 그랬더니 꼬마애가 저를 그렇게 만든 건 아빠였어요. 저는 자식이니까 아빠 말을 따라야 하잖아요. 알지. 노인이 말하고요. 아이 그건 상당히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지가 영어로 I remember.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잘라서 가볼게요. 자, 그렇죠? The old man said. 아이 물론 기억하지 하면서 예. 됐죠, 여러분? 얘도 동사예요. 동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안단다 라고 나오고 갑자기 유가 나왔으면 그 사이에 대시 생략된 거구나. 뭐뭐라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라고가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저거야 라고 가리키는 게 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동격의 대시다 무슨 절의 대시다 이따위 설명 다 필요 없고요. 대시 뒤에 나오는 걸 가리킨다. 그래서 저것이란 단어의 원래 단어가 여기도 쓰이는 거예요. You did not leave me.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leave가 포인트인 거죠. 네가 떠났다가 left겠죠. 근데 여기서는 leave고 앞에 not이 있으니까 아, 하지 않았다니까 did not이구나. 이게 어감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얘가 본동사다. 그래서 네가 떠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안단다. 아시겠죠, 여러분? Because you doubted. 뭐뭐 때문에 이런 걸 모르면 당연히 치명적. 뭐뭐 때문이죠. 네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의심을 해서 doubt까지가 원형이에요. 여기까지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단다. 그렇죠. 그랬더니 맞아요. 그것은 아빠 때문이었어요. It was papa.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어떻게 이 문장이 보세요. 그것은 였어요. 아빠였어요. 만들었어요. 나를 떠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 후가 있어야 돼요. 이거 100%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얘가 문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 해밍웨이가 문법을 몰랐겠어요? 일부러 파괴한 거겠죠. 왜? 얘가 영어를 원어민으로 모국어로 쓰는 애가 아니구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who made me 만들었다 나를 떠나도록 이런 얘기죠. 나를 그렇게 떠나도록 만든 것은 나를 떠나도록 만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앞에 꾸며줄 수 있게 who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다 했습니다. 알평문청에서 그렇게 해준 것은 바로 아빠였어요. 이거 강조구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됐고요.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 강조구문이다 아니다. 이게 그냥 해석이 되면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떠나게 만든 것은 탐이었어요. It was Tom. Who made me leave? 얼마나 쉬워요. 그게 다예요. 그냥. 자, I'm a boy. 저는 남자애고요. 라는 얘기는 I'm his son. 이런 얘기죠. And I must obey him. 저는 obey. 반드시 복종을 해야 돼요. 아빠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저형적인 미국 문화는 아니죠. 미국 문화는 아이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형적인 미국 문화가 아니라 카리브해에 있는 문화 요거예요. 이게 배경이 큐바거든요. 쿠바. 자, I know 안단다 하면서 the old man said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It's quite normal.
예, 꽤란 뜻이에요. 이런 단어는 모르시면 안 되죠. normal 너무 쉬운 단어고 quiet도 꽤란 뜻이에요. 꽤. 이 단어도 아주 쉬운 단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빨간색을 모르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빠는 신의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의가 있지, 그렇지 않니? 맞아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테라스에서 드실 맥주를 한 잔 가져다 드려도 되죠? 그런 후에 물건을 집으로 같이 가져가요. 그랬더니 왜 안 되겠니? 노인이 말했다. 이 어부의 일이잖니? 이렇게 제가 번역을 일부러 해봤어요.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He hasn't much faith. 예, 아빠는이에요. 그렇죠? hasn't. 예, 그래서 doesn't have.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영국 스타일로 쓰면은 이게 hasn't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있는 대로. 그래서 원래는 doesn't have doesn't have much faith. 이렇게 해서 원래는 써야 되거든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he doesn't have much faith.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근데 영국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제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것도 많이 썼고요. 예, 그래서 he hasn't much faith. 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no. 이게 번역을 재밌는 게 보세요. 아빠는요, 뭐 그렇게 많은 신념이 있지는 않아요 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no가 신념이 아니야, 신념이 있어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그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문맥을 파악해 보시라고요. 아빠가 그 신념이 있었으면은 노인분하고 계속해서 낚시를 하라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만 맞춰 하시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얘기했었을 때 yes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결과가 뭐예요? 신념이 없었기 때문에 신념이 없다고 no. 그렇죠? He doesn't have much faith. 그런 뜻이에요. 네, 여기서는 아시겠죠? The old man said. 말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But we have. 하지만 우리는 신념이 있지 않니? 하고 거꾸로 물을 때 haven't we? haven't we? 이거 이제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부가적으로 더 물어본다. 그래서 앞에 나온 걸 뒤집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We have. 우리가 신념이 있지 않니? 있지?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에서 여기는 이렇게 not를 붙이는 거예요. 앞에가 이렇게 긍정이었기 때문에 부정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yes, 맞아요. 그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offer?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제공해 드려도 돼요? 제안해 드려도 돼요? You. 예, 할아버지한테 a beer. 맥주 한 잔을 그렇게 어디서요? On the terrace. 이 terrace가 대문자로 쓰였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정해진 장소일 수도 있고 뭐 술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냥 생각하는 테라스라고 했다면은 소문자로 썼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어떤 이름이 있는 곳인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테라스에서. 그 다음에 then 그런 후에는 이런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will take 같이 가져갈 거예요. 그거를 집까지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제일 중요한 단어죠. home. 그래서 home에는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home은요. to라고 쓰시면 틀려요. 이렇게 to라고 쓰시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home 자체가 집으로라는 뜻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to를 쓰면 집으로로 이렇게 집으로으로처럼 이상한 말이 돼요. 하지만 뒤에 home 말고 뭐 비행장으로 to the airport, 그렇죠? to the station, 역으로 할 때는 다 to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home은 to가 쓰이지 않는 단어더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Why not? 왜 안 되겠니? 이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Why not? 이거 회화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표현. The old man said. 그러면서 between fishermen. 자, fisher까지만 쓰셔도 되는데 fishermen 하면은 바로 어부들이란 얘기죠. 이게 between이란 단어가 이거 너랑 나 사이에 하는 얘기인데 라고 할 때요. between you and me.
이렇게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사이다. 그러면 우리말을 고칠 때는 이거 어부 사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문맥상 파악하다 보면 그래. 나도 이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입장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는 어린 소년이지만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생명의 회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도 전달해주고 지혜도 전달해주면서,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아주 지혜롭게 그 꼬마 아이를 어린애 취급하지 않고, 아이고 그래 어부 대 어부로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멋진 지혜를 선사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들 요거를 한번 이게 지금 제가 시간상 보니까 오늘 35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기 부분까지는 제가 들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요 부분까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게 2시간에 끝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뒤에 나오는 설명 이런 것들 있죠.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fun facts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냥 다음 시간에는 그냥 편하게 들으신다. 전체 오디오북도 다 듣는다라는 느낌으로 자 가겠습니다. 리뷰 타임. 노인과 바다. 자, 두 번째 편. 노벨 문학상 작가. 큐바를 사랑한 해밍웨이. 큐바 얘기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이 될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작품 오디오로 좀 있다가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된 큐바 됐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연기를 보세요. 그 노인분은 말랐고 쇠잔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깊은 주름을 뒷면에 그의 목의 뒷면에 가지고 있었죠. The old man was thin and gaunt, with deep wrinkles in the back of his neck. 이따가 원어민이 할 때도 똑같이 들어보세요. 이거를 in the back of 이렇게 back up 이렇게 들려요. in the back of 이렇게 들려요. The brown blotches 갈색의 반점들이죠. Benevolent skin cancer 양성 이런 피부암의 증상인 갈색 반점들이 이거 왜 생겼어요? 그렇죠. 태양이 가져다 준 거예요. 뭐로부터? 그러한 빛의 반사로부터. 어디에 비쳤길래요? 열대의 바다에 비춰진 빛의 반사 때문에 생긴 그러한 양성 피부암의 갈색 반점들이 있었어요. 그의 뺨에. The brown blotches of the benevolent skin cancer the sun brings from its reflection on the tropic sea. 하고 끝까지 올려줬어요. Tropic sea were on his cheeks. 그 반점들은 그의 얼굴을 타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갔죠. The blotches ran, 달렸어요. 잘, 아래쪽으로. 어디에서 그 양쪽 측면이었죠. 그의 얼굴의 양쪽 측면에. 그리고 그의 손은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뭘요? 깊게 주름이 잡힌, 하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서 그러한 상처들, 뭐 때문에? 다루었기 때문에 생긴 무거운 그러한 고기들을, 여기서는 복수 형태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on the cores, 그 줄에 매달린 무거운 고기들을 잡다가 생긴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The blotches ran well down the sides of his face, and his hands had the deep creased scars from handling heavy fish on the cores. 하지만, but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상처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없었어요. 그것들은 뭐뭐만큼이나, as가 뭐뭐만큼이란 뜻이에요. 만큼이나 오래됐어요. 침식만큼이나, 어디에 있는? 사막에 있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없는 사막에 있는 그러한 것과 똑같이 오래되었다는 얘기죠. But none of these scars were fresh. They were as old as erosions in a fishless desert.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청새치. 모든 것, 그에 대한 그 노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나이가 들었어요. 못을 제외하고 그의 눈만을 제외하고 그들은 똑같이 그 눈 색깔들은 똑같았어요. 눈의 색깔은 바다와 똑같았죠. 똑같은 색깔이었어요. 뭐뭐처럼 as 바다만큼이나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눈들은 바로 그렇게 활기 있었고 생기 있었고 굽힐 줄을 몰랐죠. Everything about him
was old, except his eyes, and they were the same color as the sea, and were truthful and undefeated. 소년이 얘기한 거죠. 산티아고 할아버지! 라고 하면서 Santiago, the boy said to him. 뭐 할 때요? 그렇죠. 할 때가 as예요. 하면서도 좋고요. 그들이 올라올 때 그 뚝을 뭐로부터? 그 장소로부터 그 자그만 배가 끌어져 정박해 있는 것을 뚝으로부터 올라오면서 말했어요. Santiago, the boy said to him as they climbed the bank from where the skiff was hauled up. 이제는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의 돈을?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I could go with you again. We've made some money. 그 노인은 가르쳤죠. 그 아이한테 고기 잡는 법을. 그리고 그 아이는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아꼈죠. 아니란다. 라고 노인분이 얘기했고 너는 지금 그렇게 운 좋은 배와 있잖니. 거기에 그들과 함께 하거라. The old man had taught the boy to fish and the boy loved him. No, the old man said, You are with the lucky boat. Stay with them. 하지만 기억나세요? 얼마나 할아버지께서 갖는 집 87일 동안이나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잡았잖아요. 커다란 놈들을 매일매일 얼마 동안? 3주 동안. But remember how you went 87 days without a fish and then we caught big ones every day for 3 weeks. 자, 이거는 묶어드릴게요. 그러면 자, 됐죠? 좋습니다. 기억하지? 라고 노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단다. 네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를 뭐뭐 때문에 네가 의심이 있어서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 내가 안단다. I remember. The old man said, I know you did not leave me because you doubted. 그것은 아빠 때문이었어요. 저를 이렇게 떠나도록 만든 것은요.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빠 말씀을 must 무조건 복종해야만 해요. It was Papa who made me leave. I'm a boy and I must obey him. 안단다. 노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It's quite normal.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란다. I know, the old man says. 그거는 꽤 정상이다. 그래서 아주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자, 여기도 한번 당겨볼까요? 맞나? 제 머리에 안 걸리는군요. 자, he hasn't much faith. 아빠는요, 많은 신념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 그래. No, the old man said.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갖고 있지? 그렇지 않니? 맞아요. 꼬마애가 얘기했어요. But we have, haven't we? Yes, the boy said.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제안 드려도 돼요? 맥주 한 잔을 테라스에서 그리고는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이 물건들을 집으로. Can I offer you beer on the terrace and then we'll take the stuff home? 이때 투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겠니? Why not? The old man said. 어부의 일이잖니. Between fishermen.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한번 목소리 2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사라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목소리부터 먼저 가볼게요. Ready? Okay, here we go. The Old Man and the Sea. Written by Ernest Hemingway. He was an old man who fished alone in a skiff, in the Gulf Stream, and he had gone 84 days now, without taking a fish. In the first 40 days, a boy had been with him. But after 40 days without a fish,
The boy's parents had told him that the old man was now definitely and finally Salau, which is the worst form of unlucky, and the boy had gone, at their orders, in another boat which caught 3 good fish the first week. It made the boy sad to see the old man come in, each day with his skiff empty, and he always went down to help him carry either the coiled lines or the gaff and harpoon, and the sail that was furled around the mast. The sail was patched with flour sacks, and, furled, it looked like the flag of permanent defeat. The old man was thin and gaunt, with deep wrinkles in the back of his neck. The brown blotches of the benevolent skin cancer, the sun brings from its reflection, on the tropic sea, were on his cheeks. The blotches ran well down, the sides of his face, and his hands had the deep creased scars, from handling heavy fish on the cords. But none of these scars were fresh. They were as old as erosions in a fishless desert. Everything about him was old, except his eyes, and they were the same color as the sea and were cheerful and undefeated. Santiago, the boy said to him as they climbed the bank from where the skiff was hauled up, I could go with you again. We've made some money. The old man had taught the boy to fish, and the boy loved him. No, the old man said. You're with a lucky boat. Stay with them. But remember how you went 87 days without fish, and then we caught big ones every day for 3 weeks. I remember, the old man said. I know you did not leave me because you doubted. It was Papa made me leave. I am a boy and I must obey him. I know, the old man said. It is quite normal. He hasn't much faith. No, the old man said. But we have. Haven't we? Yes, the boy said. Can I offer you a beer on the terrace, and then we'll take the stuff home? Why not? The old man said. Between fishermen. 자, 이번에는 여자 성우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The Old Man and the Sea. Written by Ernest Hemingway. He was an old man who fished alone in a skiff, in the Gulf Stream, and he had gone 84 days now, without taking a fish. In the first 40 days, a boy had been with him. But after 40 days without a fish, the boy's parents had told him that the old man was now definitely and finally Salau, which is the worst form of unlucky, and the boy had gone, at their orders, in another boat which caught 3 good fish the first week. It made the boy sad to see the old man come in, each day with his skiff empty, and he always went down to help him carry either the coiled lines or the gaff and harpoon, and the sail that was furled around the mast. The sail was patched with flour sacks, and, furled, it looked like the flag of permanent defeat. The old man was thin and gaunt, with deep wrinkles in the back of his neck. The brown blotches of the benevolent skin cancer, the sun brings from its reflection, on the tropic sea, were on his cheeks. The blotches ran well down, the sides of his face and his hands had the deep creased scars, from handling heavy fish on the cords. But none of these scars were fresh. They were as old as erosions in a fishless desert. Everything about him was old, except his eyes, and they were the same color as the sea, and were cheerful and undefeated. Santiago, the boy said to him, as they climbed the bank from where the skiff was hauled up, I could go with you again. We've made some money. The old man had taught the boy to fish, and the boy loved him. No, the old man said. You're with a lucky boat. Stay with them. But remember how you went 87 days without fish, and then we caught big ones, every day for 3 weeks. I remember, the old man said. I know you did not leave me because you doubted. It was Papa made me leave. I am a boy and I must obey him. I know, the old man said. It is quite normal. He hasn't much faith. No, the old man said. But we have. Haven't we? Yes, the boy said. Can I offer you a beer on the terrace, and then we'll take the stuff home? Why not? The old man said. Between fishermen. 자, 이제는 진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양이 많아서 아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